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제는 나는 왜 내 아내가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한가 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내가 왜 대한민국보다 더 소중한가 중요한가 이런 주제인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사실 요즘 근대의 결혼 문화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4인 가족에서 2인 가족에서 1인 가정까지 생겨나고, 여러 가지 이제 젠더 문제도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혼 가정도 많고, 이혼 가정뿐만 아니라 이 성관계, 남녀의 성관계, 그러니까 인간의 성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지금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녀관계 이혼도 있지만 이제 결혼 안 하는 문화도 있고, 더불어서 이제 거기에 뭐 젠더 이슈, 그래서 뭐 게이라든가 레즈비언이라든가 트랜스젠더라든가, 이제는 이제 젠더리스라고 해가지고 젠더 LES, 젠더레스라고 해서 이제 성의 어떤 구별을 하지 않는, 특히 그 북유럽, 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런 쪽은 그 성의 구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국도 그렇고, 그런 이제 어떤 남녀 관계뿐만 아니고 이런 그 성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변화들, 극심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건 사실상으로는 이제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난 것만 따진 게 아니고, 현상이라 그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먼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조 같은 거라든가, 극성 노조, 뭐 극성 페미니즘, 뭐 극성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사실 이제 그게 극성이 스스로 된 게 아니고 원인이 있겠죠. 왜 그 페미니즘이 극성이 됐는지, 노조가 극성이 됐는지 스스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 원인이 있겠죠. 왜냐? 예를 들어 이제 공산주의도 자본주의가 만든 거니까 그런 원인이 있는 거죠. 페미니즘도 자기네가 극성이 되고 싶어서 페미니즘이 된 게 아니죠.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노조도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혼인도 마찬가지로. 그건 예를 들었는데, 혼인도 제가 사는 호주는 사실혼이 있고 파트너가 있고 그냥 남친 여친이 있고 같이 살고, 결혼이라는 거, 남녀간의 혼인은 그냥 극히 어떤 성관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뭐 중심적인 그런 그 성관계에, 그러니까 결혼의 헤게모니,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가치는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여성 폭력도 여전하고, 어떤 여성 차별도 여전하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쟤는 이제 뭐 여성이죠, 제 아내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좀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뭐 혼자 살건 뭐 이혼을 하건,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존중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제가 이거 왈가왈 건 아니고요. 사실 뭐 그 모든 여성은, 인류는 여성이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남자들이 씨앗을 뿌려도 여성이 그 옥토 같은 밭에서 애를 갖다가 10개월 동안 렌트비도 안 받고 식비도 안 받고 산소도 공짜로 주고 모든 다 공짜로 주잖아요. 만약에 남성분들이 10개월 동안 애를 갖고 버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죠? 열나 힘들겠죠. 그죠? 아니, 다른 사람을 내가 등도 아니고, 여러분들 뭐 애 안고 다니고 등에 싣고 가도 남자도 그것만 해도 힘들잖아. 근데 여성은 애를 10개월 동안 자기 뱃속에 키워야 된다니까. 그 극심한 고통이 어떤지 모르시죠. 저도 상상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되면 이제 그걸 견뎌내면서 애를 다 키워야 돼요. 그게 거기서 이제 남자가 나오고 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같이 갖고 태어나. 그러니까 게이가 되든 레즈비언이 되든 트랜스젠더가 되는 건, 원인은 모든 인류는 호르몬을 갖고 같이 태어난다. 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는 청소년에 대한 이제 정자가 나오고, 여자는 난소세부터
배에서부터 난소세포가 생겨납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트랜스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젠더레스 같은 것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현상만 가지고 따질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제 아내가, 여성인 아내가 왜 국가보다 소중한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먼저 보신 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그 선거 관련해서 선택을 하시든 저는 이거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저는 아내가 대한민국보다 소중한가? 사실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국가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느냐, 이걸 먼저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야, 그래서 국가라는 것이 자주권하고 영토하고 국민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을 소중히 않고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남성도 존중해야 돼요. 뭐 여성 남성 이퀄 하는데 이퀄을 문제 같은 거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저는 왜 이퀄 할 수가 없어요. 이퀄은 그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있죠. 사회적인 기회라는 이거는 그거 되는데, 어떤 성적인 역할 면에서는 서로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단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남자가 애를 낳습니까? 여자가 애를 만들지?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퀄이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는 이퀄 할 수가 없는데, 경제적인 기회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거는 이퀄 문제가 당연히 하죠. 보통 남자와 여자의 이퀄 따질 때는 그런 경제적인 사회적 위치, 가치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많이 따진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혼인관계,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는 그냥 서로의 장점만 있을 뿐이지 단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좀 중점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혼인관계만 집중을 두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30년 됐어요. 1993년에 제가 서울YMCA에 일할 때 저희 집사람도 거기서 일해서, 연애는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연애만 했나? CC 컴퍼니 커플인데 이제 한 3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30년을. 그럼 살면서 제가 이제 아이도 낳고 했는데, 제가 잘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지금 정부도 봐도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내가 그래서 결국 나는 내 아내가 더 소중하다. 국가를 내가 왜 내 아내도 여장도 보살피지 않고 남자들도 보살피지 않고, 특히 이제 군복 많은 애들 갖다가 뭐 군발이 이렇게 차별하는 거는 국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성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국가가 군인들을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지. 요즘에도 얼마 보니까 그 신병 애들 그 봉대훈련 가서 동사회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군인들을 그렇게 만드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미국처럼 한번 해봐. 그럼 타석에 대접을 안 해주나?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군복무에 대해서 멸시하고 이런 거는 국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성들이 불편 느낀다면 사회적 기회도 좀 넓혀주고, 아니면 뭐 자녀를 낳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기회를 많이 주고,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했다, 그럼 만약에 결혼해서 가정 가정 뭐 퇴사한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 사회가 차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보면은 오히려 저는 이런 변화들, 뭐 MZ 세대나 결혼하려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건 국가가 만든 거지 걔네들이 결혼한 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주제를 이게 섞는 이유는, 제가 아내가 저희 부모보다 저보다 오래 삽니다. 오래 같이 살아요. 부모보다 친구보다 저하고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그래서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 뭐 혼자 사는 사람들, 이분들 제가 존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삶의 그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이루었다, 이런 게 보람이 이제 행복이 되거든요. 행복이 무조건 큰 돈이 아니고,
복 받았다는 건 내가 어떤 보람을 많이 가졌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행복을 키우려면은 나 혼자 만들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옛날에 그 프랑스 고전 문화에 영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한 창녀가 호텔 가서 이제 일을 마치고 호텔 가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다가 어떤 그 노인하고 만나서 이제 자기 술 살 수 있냐고. 이 양반이 교수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삼총사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교수가 자꾸 이제 고리타분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서 자꾸 이런 얘기만 하면 이 교수가 얘기하는 게 이야기가 없으면 사람의 삶에 의미가 없다. 토론이 없으면 얘기가 없으면 삶에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3대 그러니까 5개의 그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그 무성 영화도 있고 뭐 스팀보트라는 것도 있고 뭐 7인의 사무라이도 있고 에베라토라는 뭐 이탈리아 고전 영화도 있고 다 이제 음성도 있고 무성 영화도 있고 그 중에 하나예요. 프랑스 영화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 여러분들도 관계가 없으면은 삶의 행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크기가. 그래서 친구도 좋고 혼자 살더라도 다른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없으면은 자기가 행복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 키가 한정이 돼 있어요. 보람 그런 거 행복도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람이 있으려면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보람을 찾지 내가 스스로 뭔가 보람을 찾는다? 이거는 뭐 무인도에서 자격은 기준 잡기 나름이죠. 근데 저는 큰 보람, 행복을 갖기 위해서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아이를 둘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만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더 보람이 커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여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행복해 줄 수 있는, 함께 도와서 살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잘 키워냈다. 이게 이제 보람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함께 만든 제 아내가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배우자가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무슨 예전에 그 미국의 35대 대통령 그 비운의 케네디가 아주 문제가 많았죠. 그 첫째는 뭐 그 둘째 케네디 주니어하고 다툼하다가 다 하버드 출신이야. 근데 걔네도 이제 동생과 경쟁하다가 동생이 이제 그 태평양 전쟁 가서 일본군 군함에 부딪혀가지고 P 몇인가 뭐 고속정 보트에 타다가 부딪혀가지고 2명은 죽고 나머지 한 7명인가 데리고 그 간신이었던 섬으로 대피해가지고 이제 부하들을 살렸어. 그러니까 그 형식한 공이 있어가지고 이제 무공운전도 받고 그러니까 형이 이제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다 봉국 마쳤는데도 그 공군 이제 비행기 몰다가 격추돼서 죽었어요. 뜨자마자 무기 태우고 가서 비행기 날려가지고 이제 적진에 던지고 자기는 탈출하면 되는데 그거 가다가 올라가서 서져 죽었네. 그 케네디 가면 이제 아주 그 문제가 많죠. 근데 이 양반이 그 대통령이 돼서 결국 이제 닉슨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닉슨하고 경합하다가 대통령이 돼서 30월 대통령인데 그 양반이 대통령이 뭐냐면 처음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큰 그 임기 초반에 그 대통령 그 당선 때 그 첫 행사를 엄청나게 큰 양반이었어요. 크게 한 양반이었어요. 대통령 역사 중에. 그 양반이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 게 아니라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냐를 물어대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맞는 거였죠. 왜냐면 그런 사상이 통했으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도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국가를 보여줘 했는데 해줬는데 얻은 게 뭐야?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더 하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더 제 아내가 더 소중하고 저희 아이들이 더 소중합니다.
국가를 해줘 봐야, 물론 우리 누굽니까, 그 유시민 작가님, 그 보건복지부 장관했던 분님 국가론을 쓰셨는데 한 2편에 가서 이제 3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합법적인 폭력이라든가 뭐 독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뭐 복지국가까지 나와서 결국은 이제 또다시 이런 아주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매국노 정권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저도 그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이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가부를 폐지한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존재하지? 그래서 저는 아까 케네디 말처럼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모일 게 아니라 국가가 여러분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 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2003년 일찌감치 튀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튀었습니다. 왜?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물론 이번에 보니까 BTS 리더 누굽니까? 아렌가? 걔가 그 스페인하고 대담하면서 쟤는 대단하네요. 왜 한국 그 아이돌을 학대해가지고 그냥 빡치게 시켜가지고 그렇게 경쟁 속에서 키우냐 했더니, 야, 니네는 식민사에서 니네는 약탈을 가져갔지만 우리 가진 게 없어서 그렇게 됐다면서. 얘네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오히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한국 나라는 참 위대한 나라입니다. 특히 언어가 굉장히 큰 무기예요. 아무리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에 해봐야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문화는 언어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를 갖고 있는 이상, 언어만 갖고 있으면 다른 나라 가셔도 일단은 뭐 나가서, 저 일찌감치 튀었어 하지만 영주권으로 저도 대선 투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국격을 높이고 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 일 잘합니다. 평판 되게 좋아요. 오히려 저희 정치인들이 문제지. 한국 교민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제 친구 하나 중에 그 코스코에서 일하는 애는 분기별로 성적표 나오는데 성적 엄청 좋아요. 뭐 서비스라든가 친구 동료의 관계라든가 일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와서도 여러분들은 한글만 가지고 있는 이상, 한글이 되게 큰 무기입니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상 나라에서 밖에서도 국격을, 여러분들도 어차피 저도 저희 부모님도 안에 계시고 저기 조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밖에서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굳이 안에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내가 왜 거기서 국가라는 게 그 실타래 묶여 있는 거, 국가라는 실타래 묶여 있는 국방, 뭐 세금, 뭐 검찰들이 쥐고 있잖아. 그 검찰의 어떤 실타래 묶여서, 그 굴레라는 거에 묶여서 굳이 여러분들이 저는 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저처럼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더 수다하는 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은 자기 배우자부터 사랑해야지. 옛날에 가와만사성이라고, 집안 잘 돼야 모든 게 다 된다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대한민국보다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를 다 소중하게 해야 나라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중요한 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해야 저희 아들도 사랑할 수 있고, 저희 아이들이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는 저는 왜 아내가 대한민국보다 더 소중한가라는 걸 주제로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부터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믿음도 자기 자신부터 맞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특히 이제 아까도 그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얘기했는데, 어떤 전쟁하면은
전쟁에 전투당하면은 여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욕권 풀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때 이제 동성애 나오기 시작하고. 또 옛날에 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교들 같은 경우에는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남자 어린이들 이제 오면은 얘는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다음 뭐 여기 수녀들도 이제 했지만 그런 것도 있었죠. 또 이제 그 몰몬교 유타의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여성한테 sweet and obey 남자한테 자상하고 달콤하게 대하고 존중해라. 그러니까 수장이 29명이 부인이야. 그 이전에 또 그 중에 한 종파 중에 하나는 그 산부인과 의사가 인공수정하는데 자기 정자를 써서 92명을 임신시켰어. 아이가 90명이 넘어요. 같은 자손이.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지금 현재의 어떤 혼인관계의 모든 그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원인이. 하지만 저는 다시 본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좀 보람을 가지려면 뭐 게이 커플 레즈비언 행복하면 돼요. 자기가 어떤 행복이라는 건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면 그것도 만족하는 거 좋아요. 그거는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아까도 이제 창녀화 교수하고 대담 속에서 했지만 그런 관계들이 이제 좀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꽃이 하나면은 좀 지루하죠. 꽃이 2개면 좋고 꽃이 3개면 더 좋고 그래서 저는 관계가 더 다양하면 좋다는 측면에서 자기 배우자와도 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애완견하고 좀 비교하지만 애완견도 더 요즘 보니까 여자들이 자기 개하고 결혼한 경우도 있어요. 뭐 에펠탑하고 결혼한다거나 자기 자신하고 결혼한다거나 자기 차하고 결혼한다거나 아니면 홀로그램하고 결혼한다거나 뭐 이런 굉장히 그 위어드한 메리지가 있습니다. 그게 나타난 이유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크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보람을 크게 하고 싶다면 저는 그런 면도 어떤가 하는 한번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개인의 삶은 개인이 자기가 행복의 크기를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예로 뭐 국영수만 공부다. 요즘도 보니까 뭐 그 한 교수님도 나와서 내 아들은 공부를 못해서 뭐 이러는데 저는 공부라는 게 한정이 있죠. 뭘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공부지. 미용도 공부고 김연아는 뭐 빙상의 발레리나인데 그 양반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도 공부지. 손흥민은 뭐 공부 안 했어? 빡세게 공부한 거지. 축구를 공부한 거야. 김민재 봐요. 장난 아니야. 걔도 공부하니까 뭐 지능이 좋잖아. 축구 지능이라는 게 있어. 국영수만 지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탤런트가 많습니다. 괜히 임용고사만 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물가 낮은 데 가서 사시고 뭐 어차피 다 어려워요. 저도 여기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해서 결국 이제 자리 잡았는데 어차피 모든 거는 자기가 견뎌낼 게 있어요. 그냥 꽁으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이나 투자나 이런 거는 남의 돈 먹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창의성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 창의성이 남의 것을 따먹는 도박이나 주식이나 투기, 코인도 그거 다 없습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아주 요즘 이제 국민학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저는 창의성을 키우지 못해서 결국 공부가 궁수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생각할 기회를 안 줘. 내가 문제가 뭐다? 생각을 많이 하고 시도하고 실패를 해야 되는데 실패를 용인을 못해. 패배는 무조건 패배자야. 실패가 패배자야. 이런데 무슨 창의성이 있어? 저는 초등학교부터 경쟁시키는 거 아니라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 뭐 무용이라든 이런 것도 다 경쟁이 다양합니다. 삶에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다 다를 수 있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공부라는 게 그런 식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탤런트 갖고 있는 건 초등학교부터 하나만 파도 돼.
하나만. 그리고 하나를 파는데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어때요? 인문학이 이제 기본이고 철학은 철학도 인문학이 기본입니다. 철학이 먼저 모든 생각이라는데 생각이 중요하게 철학이 기본인데 철학이 기본이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건 인간의 고유의 기본이야.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동물. 그러니까 생각이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야? 인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인문학을 먼저 따져야지 그게 철학이 있는 거지. 철학이 뭐 인간이 없는데 무슨 철학의 존재를 깨달아 못 깨달아. 그죠? 철학이 못하면 이건 아닙니다. 인문학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인문학 속에서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삶의 어떤 인간이 뭔지,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예, 그런 걸로 판단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걸로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그러니까 아까 뭐 국민학교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탤런트를 가지고 게 뭔지 그 안에서만 굴레에서 잡히지 마시고 다른 경험을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혼인도 하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관계, 다른 사회의 관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아내를 중점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관계에도 어떻게 혼인이나 이것도 다 관계예요. 릴레이션십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저는 혼인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더 클 수 있다. 혼인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한 거지 이게 더 중점적인 건 아닌 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굴레에 갇히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해요. 뭐 캐나다에 뭐 윤석열 뭐 비판하다가 지금 뭐 피난 가서 20년 갔다는데 그거 잘한 거라 봅니다. 뭐하러 거기서 굴레에 갇혀서 내가 뭐 층간소음 지금도 싸우더만 뭐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아줌마들 막 그 저기 뭐 단속 요원들 막 집어 던지고 그러더만 이게 지금도 사실 그 노동의 67시간 보고 지금 저희 호주에서도 ABC 공영방송에서 지금 문제 제기했어요. 야 얘네들 이거 참 문제다, 큰 문제다. 여기서 개쪽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67시간 노력한 거죠. 50시간에서 줄여놨더니 또 개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혼인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혼인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뭐 게이가 됐든 트랜스젠더가 됐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여러분들 기본 권리입니다. 남들이 차별할 까닭이 없어요. 옛날에 뭐 예수님인가 누군가 그랬죠. 창녀한테 돌 던지시면 니네 자격이 있으면 돌 던진 자기 놈 던져라. 한 놈도 못 던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비판에 여러분들이 굳이 여러분들이 거기다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좀 많은 관계를 맞는 게 어떤가. 그래도 되는 시간, 기회라고 시대라고 봅니다.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힘든 거는 힘들지 않으면 보람이 없어요. 실패가 있어야 보람이 있지. 무조건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성공합니까? 처음부터 성공하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처럼 이제 걔도 이제 어린애가 벌써 법무장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 걔는 이제 올라갔다 한계가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먹고 살아야 돼. 대통령, 국회의원은 그거 빡센겁니다. 그것도 도박이야, 도박. 맨날 도박이야. 맨날 그 선거 가지고 도박해야 되고 돈 가지고 도박하는 거지. 돈 가지고 하는 거지. 걔는 인생 저는 종쳤다고 봅니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그냥 맨날 가서 밑에 가서 그냥 남들한테 욕이나 먹고 사는 거, 처먹고 사는 거야. 재벌들 애들, 걔들 인생 끝났습니다. 재벌로 태어나는 순간 인생이 끝나. 왜? 친구가 생길 수가 없어. 어디 가도 다시 드러낼 수가 없어. 해외 나가야 돼. 그럼 재벌이 아니야.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냥 오히려 해외 나가는 게 나아. 누구 재벌들 마약으로 해가지고 뭐 인생 끝난 거예요 그냥. 걔네가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배우자도 혼인의 첫 시기는 근친혼이에요. 아시죠? 왜냐면 부족 사회가 아니었거든. 가족끼리 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기독교의 처음에 창세기인가? 아니 첫 장에
그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자녀를 많이 낳으는데 애를 많이 낳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술명해가지고 그 두 딸이 서로 번갈아 해가지고 이제 애를 많이 낳았어. 그게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제가 봤는데. 그게 이제 근친혼이죠. 그 다음에 어떤 혼이냐면 약탈혼이 나왔어. 부족사에서 이제 여기서 안 되니까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 매매혼이 나왔어. 돈으로. 지금도 이제 축의금도 내고 그것도 다 매매. 돈으로 해서 뭐 네가 뭘만 해라. 그 매매혼의 극치가 재벌이야. 어느 기업끼리 머지해서 얘랑 정략결혼, 뭐 왕건 때하고 뭐 조선시대 똑같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걔네들은 인생 끝난 거예요. 노일의 인생 끝났습니다. 박근혜 씨, 죄송하지만 인생 끝났어요. 그분 참 불쌍한 분이다. 두 분을 다, 부모를 다 총탄에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아무리 돈 갖고 있어도 돈 갖고 있어 뭐합니까? 여행 가봐야 어디 뭐 오션로드 제가 투어 갈 때 뭐 계단 내려가서 로카도고 지금 계단을 못 내려가. 휠체어 타고 내려가. 어떻게 내려가? 돈이 수억이라도 수저라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빨리 그렇게 올라가거나 하면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보람은 하나 만드는 거예요. 행복은 하루하루 행복한 게 행복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후에 지금 가는 게 행복이라고 하면 그 전까지 행복이 없어? 그것만 행복이라고 보면 지금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람을 찾을 수가. 하루하루가 성공하는 게 성공이야. 내가 주식에서 도박을 해서 하려면 이걸 돈 딸 때까지 도박을 해. 그럼 계속해. 성공도 하루의 성공이 성공이고 하루의 행복이 행복이고 하루의 보람이 보람이고 그게 쌓여가지고 돼야지 죽을 때까지 그게 보람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람은 계속 죽을 때까지 만드는 거고 행복도 죽을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집을 산다고 해서 내가 중요한처럼 돈 많이 버는다, 성공한다. 그러면 그 돈을 모을 때까지 성공이, 보람이 연기되는 거죠. 행복이 연기되는 거고. 그래서 관계를 속에서 하루의 보람을 만들고 실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히려 패배를 했을 때는 자기 자신한테 먼저 나이스하고 자기 자신한테 먼저 카인드해야 돼. 자기 자신한테 부드럽고 자기를 자애롭고 옛날에 그 환자한테 이런 거, 정신환자한테 이렇게 해야 될까 하고 이런 거.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 자기 자신한테 먼저 자유롭지 남한테 자유로우면 안 돼. 그래서 미안을 하고 환경이 어려운데 놓였으면 그냥 튀세요. 밖에 나와서 뭐든지 하면 스스로 노력하면 거기에 만족하고 내가 처음부터 많이 만족하는 게 그게 문제야. 내가 여기서 지금 빨리 해야 돼. 빨리 할 필요가 빨리 가면 빨리 주고 먼저 비 오는 비를 먼저 가서 맞으려고 그래. 왜? 그죠? 아니잖아. 그래서 원바이 원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성공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셔야지.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처럼 맨날 12시간씩 공부하면 걔가 하루가 행복합니까? 하루가 고통이지. 그거를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갈 때까지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20년을 떠나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저는 혼인을 가지고 한 예를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관계를 많이 맺는 게, 그 굴레 탈출해서 맞는 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족과 부모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를 낳고 그러면 참 보람돼요. 솔직히 애를 낳으면 굉장히 저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들은 아예 그냥 공부를 안 했어. 여러 이것도 저거든. 근데 지가 나중에 이제 작곡가 가지고 작곡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작곡으로 이제 돈을 벌기 힘드니까 뭐 여수반바다 누구야 그 양반처럼 이제 한국에 만들면 뭐 이게 아니고, 그거를 하다가 얘는 이제 결국 이제 은행으로 갔어요. NAB라고 이제 이번에 다시 뭐
어느 안 되니까 뭐 나이키 매장에서 매너지도 하다가 뭐 자라에서 옷도 팔고 거기서 돈 벌면서 밥만 찾고 가다가 지금 지간에서는 NAB 가서 은행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 딸내미는 이제 그 멜번대에서 이제 분자 생물학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제 독일 갑니다. 포스닥 박사과정 때문에. 근데 그거는 걔네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노력해서 간 거고, 그리고 박사과정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박사 그 자체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 박사에서 내가 뭘 만들어서 어떤 결심을 해서 누구한테 뭘 도움을 주느냐,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도움을 주느냐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박사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혀. 남에게 도움을 줄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학사가 되고 박사학위를 가지세요. 인생에 내가 이 정도의 단계에 오려면 그건 여러분이 박사예요. 그냥 남이 주는 박사는 지금 박사 해가지고 저기 논문 써가지고 남에게 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회가 원하는 박사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석사가 되시고 박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단계씩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예로 이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은 관계를 좀 더 많이 만드시라. 하지만 좀 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아이를 낳아서 걔네들이 남한테 도움이 되는 걸 봤을 때 제 보람이 더 큰 겁니다. 제가 애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니들이 이러는 걸 해서 하고 싶은 거 해라. 그걸로 해서 남을 도와준다? 그럼 제가 보람이 더 커요. 그런 게 하나의 보람감을 키우고 제 인생에 상당히 큰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레이시아 무당인가 한영병관이 저는 이제 86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저는 관계를 좀 많이 맺고 싶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저 집사람 먼저 보살피는 겁니다. 그거 없이 남을 보살피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 시작은 하루에 계속 이제 집사한테 관심 갖고 지금 본의 아니게 이제 은퇴한 생활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집안일도 하고 재밌어요. 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오랜만에 쉬니까 뭐 이렇게 비디오도 만들고 뭐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간만에 한 30만의 휴식을 쳐보니까 되게 좋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에 대해서 소중한 것들을 다시 깨닫고 그래서 이게 삶의 의미가 되게 많이 쉬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62시간 노동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쉬지 않으면 솔직히 저처럼 쓰러집니다. 같은 이민자한테 같으면서 사기당해서 죽도록 일만 했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결국. 나중에 제가 약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저처럼 그렇게 쓰러지지 마시고 피하십시오. 똥은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거기서 있는 거하고 나가서 있는 거 똑같아. 하지만 최악보다는 최악이 아닌 걸 피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뭐 캐나다도 많이 가시고 뭐 호주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어차피 여기도 업앤다운이 있어요. 음과 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국 정도의 그렇게 좀 어떤 경제적으로는 좋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솔직히 좀 질이 낮습니다. 질이 낮아요. 명확하게 제가 경험으로는. 왜냐면 제가 80년대부터 저는 서울고 다닐 때 친구가 적이었어요. 경쟁으로 살아서 그때부터. 이게 질이 높은 겁니까? 친구를 적으러 오는 게. 지금도 그렇잖아. 사후정대이고 껄핏하면 막 지금도 막 하다가 막 경제 걸리면 뭐 싸우고 개판 치고 싸우대. 뭐 층간소음 막 난리나고 뭐 근데 외국인한테는 손님은 잘하는데 같이 살면 또 차별 많이 하대. 근데 요즘 많이 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이민자 귀화들도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면이 분명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절반이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튀어서. 근데 그분들 보면 좀 존경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걸 버티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내가 한국 사람이다 하면 내가 먼저 여기서 한국인으로서 코리안 오스트레일리언으로서 잘해야 여러분들이 와서 대접을 받아요. 여기 가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개판치고 한국 사람이 개판친다? 그러면 선입견이 먼저 들어. 얘네들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여행 가면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때도 총리들이 개판 쳤지만 공무원들은 그냥 고인물이라 다 썩어요. 말을 안 들어. 부동산 개판 치잖아. 지들끼리 다 해먹고 LH 이런 애들. 그거 겉에 대통령 다 아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제가 그때 머리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뭐 지금도 김건희 여사 가지고 여기서 많이 돕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보도 나왔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옛날에 그거 이어가지고 기껏 가가지고 했더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부인이랑 조카 때문에 어차피 저도 이제 연락진 부모님 해서 가야 됩니다. 어차피.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되면 여기서 하는 걸로 거기서 진짜 빡세게 열심히 해서 살아서 안에서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밖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좀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사는 거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는 하지만 거기서는 솔직히 저는 살 용기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해요. 솔직히. 여기는 적도 없고 친구가 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솔직히 고백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힘들수록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들이 좀 관계를 좀 더 많이 갖는 그리고 자유로운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힘든 관계 말고 결혼도 솔직히 어려워요. 저도 업앤다운 있었습니다. 결혼 관계도 30년 동안 뭐 뭔 일 있었겠지? 하지만 그걸 버티고 결혼처럼 이렇게 힘든 고비를 넘기면 저도 이제 보람이 생겨요. 그리고 저희 집성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친구야. 어느 친구보다 가장 오래 다니는 게 배우자의 배우자. 그래서 그런 걸 예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런 거 말고 다른 관계도 좀 많이 가지시라. 그 관계를 소중히 해야 나중에 더 큰 관계를 만들 수 있다. 튼튼하게. 이런 걸로 오늘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간 길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